2025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빌라. 72세 김영철 씨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철 씨는 약속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다가간 영철 씨. 거실 소파에서 본 것은 자신의 재혼 아내 박미경 49세, 그리고 자신의 친아들 김진수 45세, 둘이 껴안고 있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철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영철 씨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아들 진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건... 아내 미경은 변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철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72년을 살아온 노인의 무너진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1년 넘게 계속된 관계라는 것을, 그리고 두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배신이었습니다. 재혼 아내와 친아들이 공모한 믿을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3년 1월 김영철 씨의 아내 정순희 여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투병 3년 끝에 68세의 나이로 영철 씨와 순희 여사는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으로 만나 25세 결혼해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장남 진수 45세 대기업 부장, 장녀 진희 42세 약사, 차남 진호 38세 자영업자, 세 자녀 모두 결혼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순희 여사가 세상을 떠난 후 영철 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생애 처음으로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자녀들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버지 괜찮으세요? 식사 잘하세요? 청소는 제가 할게요. 세 자녀가 돌아가며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방문은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일주일에 1번으로, 한 달에 2~3번으로 자녀들도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영철 씨는 이해했습니다. 그래, 애들도 바쁘지. 나도 이해해. 하지만 밤이 되면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45년 동안 함께 했던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을 때, 텔레비전을 보다가 웃긴 장면이 나와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일 때, 영철 씨는 아내가 그리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초, 영철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뭔가 변화가 필요해. 친구의 소개로 시니어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모임. 그곳에서 영철 씨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박미경, 49세. 2024년 3월 북한산 등산로. 영철 씨는 시니어 등산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미경을 만났습니다. 박미경은 49세, 영철 씨보다 23살 어렸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밝고 명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경이에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저는 김영철입니다.
친구 소개로 왔어요. 그럼 제가 좋은 코스 안내해 드릴게요. 미경은 영철 씨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자녀는 없으세요? 네, 없어요. 그래서 더 외롭죠. 저도 1년 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 그것이 두 사람을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등산이 끝나고 미경이 제안했습니다. 점심 같이 하실래요? 제가 아는 맛집이 있어요. 그러죠. 영철 씨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식사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미경은 영철 씨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일 하셨어요? 건설회사 임원으로 35년 근무했어요. 지금은 은퇴했고요. 와, 대단하시네요. 건설회사면 잘 사셨겠어요. 그럭저럭 살았죠. 미경은 자신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옷가게를 했었어요. 지금은 작은 사무실에서 프리랜서로 일해요. 힘드시겠어요? 네, 혼자 살다 보니 경제적으로 빠듯해요. 그녀는 살짝 어려운 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등산. 그리고 식사. 가끔은 영화도 보고 공원도 산책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철 씨는 미경에게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1년 넘게 혼자 살며 느꼈던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철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저 영철 씨를 좋아해요. 영철 씨는 놀랐습니다. 71세의 나이에 누군가로부터 고백을 받다니. 미경 씨, 나는 당신보다 23살이나 많습니다. 나이가 뭐 중요해요. 저는 영철 씨가 좋아요. 미경 씨, 나도 당신이 좋습니다. 영철 씨는 고백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노인의 새로운 사랑이었습니다. 연인이 된 두 사람. 미경은 영철 씨에게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따뜻하고 배려심 있고 재미있었습니다. 영철 씨는 10년은 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 제안했습니다. 영철 씨, 우리 결혼해요. 결혼이요? 네, 우리 나이도 있잖아요.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철 씨는 고민했습니다. 재혼, 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녀들한테 소개도 못했는데. 자녀들은 나중에 소개하면 돼요.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미경은 계속 결혼을 재촉했습니다. 영철 씨, 저는 영철 씨와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제가 영철 씨를 돌봐드릴게요. 요리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영철 씨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알았어요. 우리 결혼합시다. 미경의 눈이 반짝이었습니다. 승리의 미소를 숨기며 그녀는 영철 씨를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알려야 했습니다. 영철 씨는 세 자녀를 불렀습니다. 일요일 저녁 외식 자리. 애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세 자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뭔데요, 아버지? 아빠가 재혼하려고 한다.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장남 진수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재훈이요? 누구하고요? 박미경이라고 49살이야. 등산 모임에서 만났어. 장녀 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49이요? 아버지보다 23살이나 어린데요? 나이가 뭐 중요하냐? 사람이 좋으면 되는 거지. 아버지,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6개월 정도 됐다. 6개월이요? 너무 짧아요. 짧지 않아. 내 나이가 70이야.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니? 차남 진호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버지, 그금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게 없잖아요. 알면 뭐하니? 나는 지금의 미경이가 좋아. 하지만 애들아, 아빠 결정이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영철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자녀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반대해도 소용없어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가 그분을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진수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다음 주말에 소개할게.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영철 씨님 세 자녀와 미경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 진장된 첫 만남이었습니다. 미경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 적절한 화장, 밝은 미소. 안녕하세요. 박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세 자녀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이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무슨 일 하세요? 프리랜서로 사무일 하고 있어요. 전에는 작은 가게를 했었고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언니 한 명 있어요. 결혼했다가 10년 전에 이혼했고요. 자녀는요? 없어요. 그래서 더 외로웠죠. 미경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적절히 드러냈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혼자 살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장남 진수와 미경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뭔가 스쳤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경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장남, 45세, 대기업 부장, 나랑 4상 차이. 잘생겼네. 그리고 뭔가 느껴져. 식사가 끝나고 자녀들은 아버지와 따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그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영철 씨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고맙다, 애들아. 하지만 아빠 결정이야. 다음 달에 혼인신고 할 거야. 자녀들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행복을 막을 권리는 없었으니까요. 2024년 10월, 김영철과 박미경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간단한 식사 모임으로 결혼식을 대신했습니다. 세 자녀와 미경의 언니만 참석한 소박한 자리였습니다. 혼인신고 후 미경은 영철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남의 45평 아파트, 시세 25억 원. 영철 씨 혼자 소유한 집이었습니다. 와, 집이 정말 좋네요. 미경은 집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다행이에요. 이제 제가 이 집을 잘 가꿀게요. 처음 한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미경은 좋은 아내였습니다. 매일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영철 씨는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미경이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파트 공동명의 하는 거 어때요? 공동명의요?
네, 부부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영철 씨는 망설였습니다. 애들이 공동명의는 신중하게 하래요. 애들이요? 여보, 저를 가족으로 안 보시는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는 여보 재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진짜 부부라는 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알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미경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본다고? 아직 시간이 있어. 천천히 압박하자.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미경은 장남 진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진수 씨, 저예요. 미경이에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생신 선물 상의하고 싶어서요. 점심 같이 하실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진수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새어머니의 제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철 씨는 전혀 모르는 채로 진수는 자신도 모르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요즘 사이가 안 좋아요. 맨날 싸우고 서로 이해 못하고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미경은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저도 이혼 경험자라 잘 알아요. 관계가 틀어지면 정말 외롭죠. 그녀는 진수를 손을 살짝 만졌습니다. 진수는 그 손길에 놀라 손을 뗐습니다. 미경 씨, 죄송해요. 너무 안쓰러워서. 미경은 재빨리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이야기,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로. 일주일 후 또다시 만났습니다. 아버님 약 타러 가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미경의 요청에 진수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새어머니를 도와야 한다는 명분이 있었으니까요. 병원을 다녀온 후 미경이 제안했습니다. 커피 한잔 할까요? 제가 살게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미경은 진수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 생활이 지옥이었어요. 전 남편이 폭력적이었어요. 맨날 술 마시고 때렸어요. 진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아세요? 말 안 했어요. 아버님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너무 힘드셨겠어요. 미경은 눈물을 글썽했습니다. 연기였지만 완벽했습니다. 진수 씨만 알아줘도 힘이 돼요. 그녀는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수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잡기, 그 다음은 포응, 그리고 키스.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2월. 두 사람은 완전한 불륜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만나고 숨어서 데이트했습니다. 진수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안 돼. 아버지의 아내야. 내 새어머니라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경은 그에게 마약 같았습니다. 미경은 진수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할 때였습니다. 2025년 3월. 미경과 진수는 호텔방에서 만났습니다. 그날 미경은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진수야, 우리 이대로는 안 돼. 무슨 말이야? 우리 미래를 생각해야 해. 계속 숨어 다닐 순 없잖아. 미경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네 아버지, 우리가 잘 처리해야 해. 처리? 무슨 소리야? 진수는 불안해졌습니다. 생각해봐.
네 아버지는 72세야. 언젠가는 돌아가시겠지. 미경 씨,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을 말하는 거야.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미경은 계속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공동명의가 아니야. 나는 아무 권리도 없어. 하지만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이 복잡해져. 너랑 네 동생들이 다 나눠 가지겠지.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움직여야 해. 먼저 공동명의를 만들어야 해. 내가 네 아버지를 설득할게. 그 다음에는 이혼이야. 진수는 경악했습니다. 이혼? 아버지를 버리겠다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하는 거지. 위자료로 아파트 절반을 받아. 그럼 12억 5천. 그 돈으로 우리가 새 출발하는 거야. 진수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22억 5천만 원. 그 돈이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미경과 결혼하고 새 인생을. 하지만 아버지는? 네 아버지는 연금이랑 남은 재산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우리가 아예 버리는 것도 아니고 가끔 찾아뵙으면 되지. 미경은 모든 것을 합리화했습니다. 생각해봐, 진수야. 이게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야. 나는 49이고 너는 45야. 지금 아니면 언제 행복해질 거야. 미경은 진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진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해보자. 그 순간 진수는 선을 넘었습니다. 아들에서 공범으로. 2025년 3월 중순, 영철 씨는 두 사람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이 자주 외출했습니다. 어디 가요? 친구 만나요. 하지만 돌아올 때마다 화장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수도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두세 번. 아버지 뵈러 왔어요. 하지만 영철이랑은 10분도 안 있다가 갔습니다. 어느 날 영철 씨는 미경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을 받습니다. 오늘 몇 시에 만날까? 진수. 영철 씨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 진수가 미경이한테 문자를? 영철 씨는 불안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건가?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철 씨는 일부러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서 저녁 먹고 올게.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미경은 환하게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영철 씨는 친구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소파에서 미경과 진수가 껴안고 있었습니다.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아들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철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진수가 영철 씨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미경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영철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거리를 걸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온 노인의 무너진 걸음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 아내와 내 아들이 어떻게... 이게 꿈이겠지. 악몽이겠지.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영철 씨는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큰 배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철 씨는 호텔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진수와 미경이 있는 그곳으로. 다음 날 아침,
영철 씨는 장녀 진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진희야, 아빠야,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올 수 있니? 진희와 차남 진호가 호텔로 왔습니다. 영철 씨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두 사람은 놀랐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앉아라. 얘기할게. 영철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아빠가 집에 일찍 들어갔어. 그리고 미경이와 진수가 같이 있는 걸 봤어. 같이 있었다고요? 그게 무슨... 진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키스하고 있었어. 껴안고 순간 둘 다 얼어붙었습니다. 네? 오빠가? 새어머니랑? 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버지. 오빠가 그럴 리 없어요.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 눈으로 봤어. 진호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형이 미쳤어? 어떻게 아버지 아내랑? 이건 범죄야. 완전히 미친 짓이야. 당장 형한테 전화할게요. 잠깐만, 진호야. 영철 씨가 막았습니다. 아빠가 증거를 모으고 싶어. 혹시 내가 잘못 본 건지도 모르니까. 잘못 보셨을 리 없잖아요. 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그리고 새어머니도 믿었는데. 영철 씨는 결심했습니다. 탐정을 고용하자.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그리고 재산도 지켜야 해. 미경이가 공동 명의를 계속 요구했어. 이제 이유를 알겠어. 진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탐정을 알아볼게요. 그리고 변호사도 만나봐야 해요. 이혼 준비를 해야죠. 3일 후 탐정이 고용되었습니다. 미경과 진수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탐정 이 씨는 베테랑이었습니다. 20년 경력, 불륜 사건 전문.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네요. 새어머니와 아들이라니. 하지만 증거를 잡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첫날, 미경과 진수는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오후 2시 입장, 오후 6시 퇴장, 사진 촬영 완료. 둘째 날, 두 사람은 외곽의 한적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손을 잡고 키스하는 장면, 동영상 촬영 완료. 셋째 날, 진수의 차 안에서 대화하는 장면, 탐정은 장거리 마이크로 녹음했습니다. 공동명의만 되면 바로 이혼 진행하자. 그래, 아버지는 연금으로 살 수 있어. 우리가 20억은 챙길 수 있을 거야. 탐정은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재산을 노린 계획적 범죄,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은 영철 씨에게 보고했습니다. 확실합니다. 불륜 관계가 맞고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파일을 건넸습니다. 사진, 동영상, 녹음 파일. 영철 씨는 파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진 속 웃고 있는 미경과 진수. 자신은 속고 있었는데 둘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영철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진수는 상속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탐정이 조언했습니다. 일단 티내지 마세요. 평소처럼 지내시고 변호사와 모든 준비를 끝낸 다음에 한 번에 터뜨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영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기하겠습니다. 72세 노인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철 씨는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최 변호사, 30년 경력. 이론 케이스는 정말 충격적이네요. 변호사도 놀랐습니다. 일단 이혼은 확실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하니까요.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략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재산 분할은 결혼 기간이 짧으니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진수 씨는 상속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영철 씨가 물었습니다. 유류분이 있어서 완전히 제외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을 작성해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다른 자녀분들께 증여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철 씨는 결심했습니다. 유언장 작성하고 아파트는 진이와 진호에게 증여하겠습니다. 진수에게는 법적으로 최소한만 남기겠습니다. 2주일 동안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유언장 작성 완료. 아파트 증여 서류 준비 완료. 이혼소송 서류 준비 완료. 증거자료 정리 완료. 그동안 영철 씨는 집에서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미경에게도 진수에게도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아무거나 좋아요.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영철 씨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도 미경을 보는 것이 역겨웠습니다. 진수가 전화하면 목소리를 들어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모든 준비가 끝나면 끝장을 보자. 영철 씨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2025년 4월 15일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영철 씨는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진이, 진호, 그리고 진수,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라. 진수는 불안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한데 혹시 들킨 건 아니겠지? 미경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뭔가 이상해. 조심해. 저녁 7시 세 자녀가 모두 모였습니다. 거실에는 영철 씨, 미경, 세 자녀, 그리고 변호사 최 씨. 변호사님은 왜? 진수가 물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영철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영철 씨는 테이블 위에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미경과 진수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이게 뭐예요? 진이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새어머니랑? 진호는 사진을 보더니 진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 자식아!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진수는 피했지만 넘어졌습니다. 진호야! 멈춰! 영철 씨가 막았습니다. 폭력은 안 돼.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영철 씨는 진수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는... 진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명하지 마. 다 들었어. 영철 씨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녹음기에서 진수와 미경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공동 명의만 되면 바로 이혼 진행하자. 그래, 우리가 20억은 챙길 수 있을 거사. 아버지는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진수야, 영철 씨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었어. 내가 낳고 키웠어.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도 사줬어.
그런데 너는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어. 그것도 모자라서 내 재산을 노렸어. 이게 자식이 할 짓이냐? 영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너는 내 인생을 망쳤어. 내 가족을 망쳤어. 변호사 최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입니다. 박미경 씨, 이혼에 합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판으로 가겠습니까? 재판 가면 더 불리해집니다. 미경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철 씨, 제발.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야. 이제 남이야. 영철 씨는 냉정했습니다. 서명하세요.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없음. 거절하면 재판 갑니다. 그러면 한 푼도 못 받아요. 변호사의 말에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다음은 진수 차례였습니다. 진수야, 너는 상속에서 제외된다. 유류분만 법적으로 최소한 받게 될 거야. 나머지는 진이와 진호가 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 영철 씨는 미경과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미경과 진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진수는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영철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2025년 5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열렸습니다. 미경은 변호사도 없이 혼자 왔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박미경 씨, 이혼에 합의하십니까? 네. 미경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없음,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조정 성립입니다. 이후는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7개월의 결혼 생활. 하지만 영철 씨에게는 평생의 상처였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미경이 영철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철 씨, 정말 미안해요. 됐어요. 이제 남이에요. 영철 씨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미경은 그 자리에 서서 영철 씨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수도 결과를 받았습니다. 상속위원장에서 자신은 법정 유류분만 받게 되었습니다. 전체 재산의 10분의 1, 약 3억 원. 진이와 진호는 각각 13억 5천만 원씩. 진수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철 씨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완전히 가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4월. 영철 씨는 이제 73세가 되었습니다.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진이와 진호가 자주 찾아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아버지,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좋아. 그럼 제가 삼겹살 구워드릴게요. 진호가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진이도 자주 방문합니다. 아버지, 청소 제가 할게요.
손주들이 다음 주에 올 거예요. 기대하세요. 영철 씨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오, 우리 손주 대단한데? 영철 씨는 웃습니다. 진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내와도 이혼했습니다.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에서도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승진도 물 건너갔습니다. 미경과의 관계도 끝났습니다. 재산을 얻지 못하자 미경은 진수를 떠났습니다. 당신 때문에 다 망쳤어. 미경은 진수를 원망하며 사라졌습니다. 진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형제들도, 아내도, 미경도 모두 잃었습니다. 탐욕의 대가였습니다. 어느 날 진수는 아버지 집 앞에 섰습니다.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진수는 문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철 씨는 집에 있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돌아섰습니다. 73세 아버지를 배신한 46세 아들의 쓸쓸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황혼재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특히 큰 재산이 있을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황혼재혼 후 이혼율이 35%에 달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재산 문제로 인한 갈등입니다. 재혼을 고려할 때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째,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대를 알아보세요. 최소 1년 이상의 교제 기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재산은 반드시 보호하세요. 혼인 전 재산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공동 명의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셋째,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자녀들의 반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세요. 넷째, 상대의 과거를 확인하세요. 결혼 이력, 재산 상태, 빚 여부, 숨기는 것이 있다면 의심하세요. 김영철 씨는 지금도 홀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진이와 진우, 그리고 손주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지만 받지 못합니다. 탐욕이 그를 파멸시켰습니다. 미경은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다시 시니어 모임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또 다른 타겟을 찾아서. 사랑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황혼의 사랑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탐욕이 섞이면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재혼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재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은 당신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세요. 당신의 가족, 당신의 재산, 당신의 존엄. 오늘 자녀들에게 전화하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재혼을 고려한다면 그들과 먼저 상의하세요. 그들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